여러분, 저는 수십 년간 의사로 일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느꼈던 질환이 바로 뇌졸중입니다. 한국의 의학 통계에 따르면 뇌졸중은 현재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노인에게 가장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는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더 우려되는 점은 뇌졸중을 겪은 환자의 약 30%만이 거의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은 심각한 후유증과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반신마비, 언어장애, 기억력 저하 혹은 가족의 돌봄에 전적으로 의존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걸까요?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차단되거나 뇌혈관이 파열될 때 발생합니다. 의학적으로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져 있습니다. 고혈압은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장기간의 높은 압력이 혈관벽을 약화시켜 쉽게 터질 수 있습니다. 죽상동맥경화증도 매우 위험합니다. 콜레스테롤이 혈관 속에 쌓여 뇌로 가는 혈류를 막아버립니다. 당뇨병과 이상지질혈증은 혈관 내피를 손상시켜 혈전이 잘 생기도록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입니다. 운동 부족, 흡연, 포화지방, 과다 섭취, 채소와 항산화 성분 부족 등이 모두 뇌졸중 발생에 기여합니다. 뇌졸중의 결과는 단순히 건강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뇌졸중으로 사람은 걷는 능력, 말하는 능력, 심지어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가족의 버팀목이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식사와 수면까지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우울증, 무력감, 자신감 상실로 이어집니다. 사회적으로는 치료비와 재활 비용이 가족에게 막대한 짐이 됩니다. 말 그대로 단 한 번의 뇌졸중이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40년 넘게 이 길을 걸어오며 저는 하나의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뇌졸중이 발생한 후에야 혈관을 지키려 한다면 이미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뇌와 심장을 지키는 힘은 값비싼 치료법에 있지 않습니다. 그 힘은 우리가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생활 습관 속에 있습니다. 매일의 식탁에서 아주 단순한 선택만으로도 혈전을 줄이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며 우리의 뇌세포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박준호 씨였고 이 사건은 그가 53세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그는 건설 현장에서 감독으로 일했으며 하루 대부분을 현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공사 일정은 늘 촉박했고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항상 긴장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침 식사는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대충 때우고 점심은 동료들과 함께 기름진 음식으로 해결했으며 저녁은 어김없이 고기와 술이 곁들여진 회식 자리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밤늦게까지 지켜야 했기 때문에 수면은 턱없이 부족했고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풀리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생활이 반복되면서 그의 몸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현장에서 열린 회의 도중 그는 갑자기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의식이 흐릿했고 오른쪽 팔과 다리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혈압은 정상치의 거의 2배까지 치솟아 있었으며 뇌 CT 검사에서는 뚜렷한 혈관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신속한 치료 덕분에 그는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순히 응급처치에 그치지 않고 그의 회복을 위해 식사와 생활 습관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가는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변화들이 결국 그의 회복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박준호 씨의 회복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뇌졸중 이후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오른쪽 팔과 다리를 전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짧은 문장을 말하는 것조차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매일의 물리치료와 언어치료는 마치 전쟁과도 같았습니다. 작은 움직임 하나만으로도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곤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상황에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보조기구의 도움을 받아 몇 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은 여전히 더듬거렸고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속에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3달 후 그는 가족과 짧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되었습니다. 식단도 조정되어 기름기와 소금 섭취를 줄이고 규칙적인 식사로 바뀌었습니다. 그 결과 혈압이 점차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와 재활 훈련이 그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아갔다는 점이었습니다. 6달째 회복은 더욱 뚜렷했습니다. 그는 지팡이의 도움으로 병원 복도를 스스로 걸을 수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와 자신감이 돌아왔고 가족에게 전하는 목소리도 한결 분명하고 따뜻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는 더 이상 일에 매달려 몸을 혹사하지 않고 자신의 몸을 귀 기울여 돌보는 법을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년 후 비록 완전한 회복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그는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변화는 단순한 운동 능력의 회복이 아니라 그의 인식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뇌졸중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실제 경험을 통해 그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생활 습관의 변화라도 꾸준히 지켜나가면 건강을 지키고 이 병의 재발을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러분, 뇌졸중은 단순히 혈압과만 관련된 질환이 아닙니다. 사실 이 병은 혈관을 보호하는 영양소의 부족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오메가3, 칼륨,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혈관벽이 쉽게 손상되고 혈전 형성의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혈액을 묽게 하여 혈전 생성을 줄이고 염증을 완화하며 뇌와 심장의 혈관을 원활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분들이 오메가3가 풍부한 등푸른 생선을 자주 섭취하지 않습니다. 이럴 때 자연이 우리에게 준 훌륭한 대체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호두, 월넛입니다. 호두에는 식물성 오메가3인 알파 리놀렌산 ALA 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작은 한 줌의 호두만 꾸준히 섭취해도 LDL 콜레스테롤을 줄이고 혈관 내 염증을 억제하여 뇌졸중 위험을 현저히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두에는 비타민 E와 폴리페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올바른 섭취 방법입니다. 과도하게 먹으면 오히려 열량 과잉으로 체중 증가나 혈당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적정 섭취량은 하루 2,553미쿵, 즉 호두 45알 정도입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 후나 간식으로 바로 먹어도 좋고, 씹기 힘든 어르신들은 살짝 구워 잘게 부수어죽이나 밥에 넣어 드시면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또는 요거트나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호두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혈관을 지켜주는 천연 약재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정량을 꾸준히 섭취한다면 뇌졸중 예방에 중요한 열쇠가 될 것입니다. 뇌졸중과 혈관 건강을 이야기할 때 오메가3 못지않게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칼륨입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과도한 나트륨을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 동안 짠 음식을 즐겨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 때문에 체내 칼륨은 부족해지고 나트륨은 축적되어 결국 혈압은 높아지고 뇌혈관에는 큰 부담이 가해집니다. 이럴 때 자연이 준 훌륭한 해결책이 바로 밤, 체스넛입니다. 의학적으로 밤은 풍부한 칼륨 함량으로 높이 평가되며 혈압을 안정시키고 혈관의 탄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밤에는 비타민 C가 많이 들어있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여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노화를 늦추는 역할도 합니다. 밤의 또 다른 장점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지방 함량이 낮고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이 덕분에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며 당뇨 환자나 소화 기능이 약한 노인들도 비교적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섭취 방법과 양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오히려 열량 과잉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섭취량은 하루 3, 4알이 적당합니다. 섭취 방법은 다양합니다. 군밤처럼 구워서 따뜻한 간식으로 즐기거나 씹기 힘든 어르신들은 으깨서 죽이나 밥에 넣어 드시면 소화에 좋습니다. 또 채소와 함께 국이나 찌개에 넣어 끓이면 맛도 좋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결국 밤은 단순한 가을철 간식이 아니라 혈압을 낮추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자연의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곡물은 바로 기장조, 밀렛입니다. 이 곡물은 한국 전통 식단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친숙한 재료입니다. 혈관 건강과 뇌졸중 예방에서 또 하나 중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혈관의 평활근을 이완시켜주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식단에서 마그네슘 섭취량은 줄어듭니다. 이는 일상 식사가 지나치게 가공식품과 흰쌀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혈관은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작은 혈전만으로도 쉽게 막히는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이 바로 기장입니다. 기장은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하여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레시틴이 함유되어 있어 혈액 속 지방을 분해하고 혈액이 지나치게 끈적이지 않도록 도와 자연스럽게 뇌혈관 막힘의 위험을 낮춰줍니다. 기장의 또 다른 큰 장점은 소화가 매우 잘 된다는 것입니다. 위장이 약한 노인이나 뇌졸중 회복기에 있는 환자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풍부한 식이섬유는 장 건강을 개선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섭취 방법도 다양합니다. 아침 식사로 기장죽을 끓여 드실 수 있습니다. 흰쌀밥에 기장을 1:3 비율로 섞어 지으면 맛과 영양을 함께 얻을 수 있습니다. 기장으로 죽이나 밥을 지을 때 검은게나 참기름을 곁들이면 혈관 보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섭취 빈도에 대해서는 의학적으로 주 2, 3회가 권장됩니다. 꾸준히 실천한다면 기장은 단순한 잡곡이 아니라 심장과 뇌를 동시에 지켜주는 황금 곡물이 될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혈관을 보호하고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세 가지 좋은 견과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잘못 섭취하면 오히려 심혈관 건강을 해치고 뇌졸중 재발 위험을 높이는 견과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땅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콩이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해 영양가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실이지만 그 이면에는 매우 위험한 문제들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시중에서 판매되는 땅콩의 대부분은 이미 소금에 볶거나 양념이 된 상태입니다.
이를 자주 먹으면 체내 나트륨 수치가 급격히 올라가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벽이 단단해집니다. 이는 결국 갑작스러운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둘째 땅콩 한 줌 약 30g에는 이미 160kcal 이상이 들어 있습니다. 조절 없이 먹으면 남은 에너지가 복부 지방으로 축적되어 고지혈증과 비만으로 이어집니다. 이 두 가지는 뇌졸중의 대표적인 위험 인자입니다. 셋째 땅콩은 보관 과정에서 곰팡이가 잘 생깁니다. 이 곰팡이는 아플라톡신, 에에플라톡신 이라는 독소를 생성하는데 이는 간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발암 물질입니다. 특히 간 기능이 약해진 노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가 됩니다. 따라서 땅콩은 완전히 금지해야 할 식품은 아니지만 뇌졸중 위험군에게는 절대로 일상적인 간식으로 적합하지 않습니다. 굳이 섭취하고자 한다면 소금과 양념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원형 땅콩을 소량만 한 번에 몇 알 정도 가끔 맛을 더하는 용도로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땅콩이 영양은 많지만 숨은 위험이 크다는 대표적인 예라면 캐슈넛 하트디유 은 그 달콤한 매력 때문에 더 쉽게 과잉 섭취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의 견과류입니다. 캐슈넛은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간식이나 선물용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 특히 뇌졸중 위험이 있는 분들에게는 조심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첫째, 캐슈넛은 지방 함량이 높고 그 안에는 포화 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다 섭취하면 혈중 지질이 상승하고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결국 뇌혈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둘째, 시중에서 판매되는 캐슈넛은 대부분 소금을 뿌리거나 버터, 설탕, 각종 양념이 첨가된 상태입니다. 이런 제품을 즐겨 먹으면 나트륨과 칼로리가 급격히 증가해 혈압 조절이 어려워집니다. 이미 심장병이나 고혈압을 가진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캐슈넛은 다른 견과류에 비해 혈당 지수가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혈당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고 이는 당뇨 환자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당뇨 자체가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 인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캐슈넛은 일상적으로 먹는 간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맛을 즐기고 싶다면 소금이나 버터가 전혀 들어가지 않은 생 캐슈넛을 소량 한 번에 몇 알 정도만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맛은 살리고 위험은 줄일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땅콩과 캐슈넛에 이어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견과류가 있습니다. 겉보기에 심장 건강에 좋은 견과류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실제로는 잘못 섭취하면 뇌혈관에 부담을 주는 피스타치오입니다. 피스타치오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적정량 섭취하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은 대부분 소금을 잔뜩 뿌리거나 달콤한 시럽 향료로 가공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가공된 피스타치오는 나트륨과 당분이 동시에 높아져 고혈압과 당뇨를 가진 노인분들에게 특히 위험합니다. 또한 피스타치오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높습니다. 껍질을 까먹으며 조금씩 먹는다. 고 생각하기 쉽지만 한 번에 20알만 먹어도 152-200kcal에 달합니다. 꾸준히 과잉 섭취하면 체중이 늘고 복부 지방이 쌓이며 이는 곧 뇌졸중의 위험 인자로 작용합니다. 더불어 피스타치오는 통풍 환자에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퓨린 함량이 상당히 높아 요산 수치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풍과 고혈압, 심혈관 질환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작은 부주의가 큰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스타치오는 심장 건강식이라는 명성에만 기대고 무심코 많이 먹기에는 위험한 견과류입니다. 만약 즐기고 싶다면 소금이나 설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원재료 그대로의 피스타치오를 하루 5~6알 정도 그 이상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 정도라면 맛을 즐기면서도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혈관에 좋은 견과류뿐만 아니라 조심해야 할 세 가지 견과류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매일 식탁 위에서의 작은 선택이 쌓여 결국 뇌와 심장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됩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문의 김용태입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